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이 대구에서도 나왔습니다. 경북대 교수진에 이어 다음 주에는 경북대 재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달서구 의회가 월곡로 정체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가 시국 선언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도 시국 선언이 나왔습니다. 교수에 이어 다음 주에는 경북대 재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대학교 교수와 연구진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시국 선언의 뜻을 같이 한 경북대 교수와 연구진은 모두 179명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 당시 서명한 88명의 2배가 넘는 인원입니다. 여기저기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 상황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며 나아가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은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뜻을 줄곧 외면하는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시국 선언문에서 교수들은 윤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특히 특정 집단에 편중된 인사,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 그리고 비판자들의 입을 막는 행위, 이 세 가지를 퇴진 요구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무능함과 그리고 이 비리투성이의 모습 속에서 누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이 선언 속에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18일 국립안동대 교수 33명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대구대 교수와 연구자 54명도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중 처음으로 시국 선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경북대 재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지지해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던가 이태원 참사 문제라든가 R&D 예산 삭감과 같은 부분에서 자신을 지지해줬던 대구 경북 청년들의 마음을 배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대구 경북 지역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에 나선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이후 8년 만입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 지역 다른 대학으로도 시국 선언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출근 시간 월곡로 정체 현상에 대한 BTV 보도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됐습니다. 지역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달서구는 월곡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놨는지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서구 교통행정과에 대한 달서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월곡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출판산업단지를 우회하는 도로 신설과 월성 주공 1단지 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건립으로 모아졌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설계비는 상위가 반영이 됐다 하는 것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회전교차로 부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월성 1동 북편 부분이 정책 해소될 수 있도록. 달서구는 우회도로 신설에 앞서 회전교차로를 임시로 만들어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생각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운행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적응되지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고 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좀 불편이 많이 제기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달서구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임시 회전교차로를 만드는데
2천만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예산 낭비로 판단했습니다. 임시 해전 교차로 설치 공사의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뭐 차선, 그다음에 그 임시 해전 교차로 설치에 한 2천만 원 가량. 정부에서 설치를 해갔다가 한 달 실험을 했을 때 철거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낭비를 좀 하셨네, 그죠? 일단은. 그게 예산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봤으면은 예산 투입 안 했을 건데. 달서구는 월곡로 정체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천 대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지하차도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만 200억 원이 드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건의는 해놓았을 뿐 현실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차선책으로 월곡로 2차로를 출판산업단지와 연결해 차량 집중을 분산시키고 학산중학교 정문 앞 이면 도로를 거쳐 진입하는 차량은 별도 차로를 통해 월성주공 1단지 아파트 앞 회전교차로를 돌아 신천대로로 들어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요즘 길가에 아이스크림이나 또 커피를 파는데 일하는 사람은 없는 가게들이 많죠. 코로나 팬데믹 때 하나둘 늘어난 무인 점포 매장이 이제 급증해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했는데요. 주인은 인건비가 적게 들어 좋고 소비자는 눈치 보일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한 해 만에 범죄 건수가 40% 넘게 치솟는 등 뒤따르는 문제도 함께 늘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의 무인 점포는 지난해 기준 6,300개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 지역 무인 점포는 2천여 개로 전국 무인 점포의 30% 이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요. 아이스크림이 30.9%, 또 0.1% 차로 세탁소가 그 뒤를 이었고요. 사진관과 스터디 카페, 밀키트도 11%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 건수도 크게 증가해서 무인 점포 카페의 경우 4년 사이 68.7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문구점은 58배, 또 반려동물 용품 판매점은 36배가 증가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세탁소를 비롯한 업종에서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편의점 무인 점포는 최근 4년 동안 18배 이상 늘어서요. 지난해 기준으로 3,800여 개가 자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4개 회사의 무인 점포 수 변화를 보면요.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35배까지 성장했는데요. 이렇게 무인 점포 시장이 급성장한 이유는 뭘까요? 무인 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고 나오는 직장인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남들 뭐 눈치 안 보고 그냥 결제만 하고 나오니까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무인 점포 입장에서도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피해나 이런 거는 노스나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내 인건비 안 들어가고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아파트를 끼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장사가 되고 아파트하고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장사들이 좀 덜 되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도 비대면 선호도 증가와 비용 절감 효과가 맞물리면서 무인 점포 시장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배달 앱이나 온라인 구매가 거의 일상화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면으로 하는 소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인건비와 부대 비용, 관리 비용의 절감. 두 번째, 기술 접근이 용이해져서 창업이 쉬워졌다. 하지만 이런 무인 점포의 증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범죄 노출 또한 급증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2021년 월 평균 351건이었던 범죄 건수가요. 2022년에는 월 502건으로 43%나 증가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무인 점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와 같은 저숙련 노동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고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은 점포 이용에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무인 점포가 늘어날수록 상호작용은 줄면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인 점포는 더욱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범죄나 디지털 소외 없는 점포 이용 방안이, 또 소상공인은 무작정 개업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근현대사가 담긴 공간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인천 계항장인데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까지 간직한 이곳이 이제는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송효창 기자가 소개합니다. 과거 일제가 조선의 쌀과 자원을 일본으로 보내는 통로로 사용했던 인천 계항장. 아픈 역사로 남은 이곳. 지금은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 경제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이곳 계항장을 옛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계항장 역사문화의 거리로 이름을 바꾸고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 관광의 핵심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아트 플랫폼을 비롯해 인천 계항장 문화유산 야행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인근 차이나타운과 신포국제시장 등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계항장 문화유산 야행은 인천 계항장 문화유산의 의미를 전달하는 지역 상생형 야간축제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연속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유산청의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대표 사업으로도 선정돼 오는 2025년부터 3년간 국비도 지원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문객들이 그냥 어떤 행사를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볼거리와 또 먹거리와 그다음 체험거리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시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또 상인들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인천 계항장. 이제는 지역 경제는 물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강원도 정선에는 옛 삼척탄좌 광산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쓰이던 권양기 등 과거 탄광의 옛 모습이 보존돼 있어 그 가치가 높은데요. 폐광 이후엔 정선군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해 왔는데 역사와 문화, 생태가 하나가 된 지역 대표 관광지로 또 한 번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혜 기자입니다. 가을색을 입은 한백산 숲속에 녹슨 대형 철제 건축물들이 오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대 민영 탄광으로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했던 옛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입니다.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던 2대의 권양기와 53m의 육중한 철탑이 이곳의 상징입니다. 광부들이 사용하던 목욕탕과 세탁실, 회의실 등 탄광의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돼 가치가 높습니다. 이 공간, 이 광산이라는 곳에 탄광으로 사용했던 이 광산이라는 곳의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서 후대에, 그러니까 지역에 물려줄 문화유산의 가치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원래 목적이었고요. 폐광 이후 이곳은 국내 최초 예술광산을 의미하는 문화예술 재생공간 3탄 아트마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탄광의 역사와 세계 미술작품 전시, 각종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며 공간의 문화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6년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탄광 역사의 상징 중 하나인 이곳이 폐광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정선군은 3탄 아트마인에 광산 스토리를 담은 미디어 아트를 접목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국비와 폐광기금 등 92억 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직갱과 레일, 광차 등 핵심 시설에 빛과 음향 등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또 건물 외부 벽면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상용해 야간 볼거리를 확충합니다. 정선군은 인근의 자작나무 숲,
천년고찰 정암사, 한백산 야생화 마을 등과 연계해 일대를 역사와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종합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인근 하이원이나 정암사에 대해서 관광 상품들을 개발해 나가고 빚을 활용을 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시설이 개발이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에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광산의 역사와 문화, 지역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 가치를 더하는 이번 사업이 지역에 또 다른 활력을 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대구 서구 평리동에는 일명 열차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대구로 온 피난민들이 한 집 한 집 집을 붙여 지은 모습이 마치 열차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열차촌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다음 달이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마을을 오랫동안 기억하자며 축제까지 열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서구 평리 1동.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 보면 두 줄로 길게 늘어선 집들이 나타납니다. 성면으로 된 지붕에 날띠 낡은 허름한 집, 일명 열차촌입니다. 열차촌은 한국전쟁 당시 대구로 온 피난민들이 한 집 한 집 집을 붙여 지으면서 마치 그 모습이 열차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열차촌에 여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누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 그렇습니다. 그리 또 있으니까 누가 피난 오면은 야 우리 여기 사는데 이 온나 걔가 그래 옆에 자꾸 붙여갖고 이렇게 정축해가 살았는 게요 열차촌이랍니다.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좁은 골목 사이에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던 주민들은 모두 21가구. 한 집당 4-5평 남짓한 공간에 화장실은 재래식 공용 화장실 단 2개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나가가 버려가지고 거기가 좀 살 등게살 까리 살떡까리 그거 사와가 끼리가 밥도 못 먹었다. 실이 묶어주고 좋은 거는 팔고 누른 거 그거만 못 먹고 그거 가져와서 삶아가 그거를 먹고 긴장이 있나.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삶을 지탱해 준 건 이웃들 그리고 이 집이었습니다. 딱 나오면은 그만 백고마당 가는 게 백고마당. 그 요즘 말 나오면 놀이터 놀 수 있는 숨바꼭질 뭐 이런 거 전부 거기서 다 이루어졌죠. 워낙 전부 골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 상상도 못합니다. 이거 짐을 지고 통과가 안 돼요. 이해가 못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차촌에 살던 주민들은 올해 초 모두 흩어져 다른 곳에 거주지를 마련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차촌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다음 달부터 철거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이제 걸로 이제 구성을 할 텐데 이 일대가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 공간을 이제 조성을 하고 그 열차촌의 어떤 그런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열차촌 기업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곧 사라질 열차촌을 오랫동안 기억하자며 아쉬운 마음에 축제도 열었습니다. 평리 1동 주민과 이주민,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여했고 골목 투어와 음악회, 옛 먹거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수십 년 삶의 애환이 묻어있는 터전. 세월이 변하면서 열차촌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인재입니다.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새천늪 테마정원이 대구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조성됩니다. 내년 6월이면 산책과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테마 공간이 조성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이 될 거란 기대입니다.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서 5차 산업단지에 위치한 새천늪 테마정원이 지방정원으로 거듭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으로 전국에서 단 10곳뿐인 시설입니다. 새천늪 테마정원은 2012년 산단이 조성될 무렵 현재 자리에 있던 습지를 그대로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장마철에 빗물을 잠시 담아두는 공공공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늪 주변으로 나무가 우거지고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볼 수 있어서 주변 직장인들의 산책 코스로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요. 매일 2바퀴씩 돌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일 좋은 게 계절마다 꽃이 다 다르게 펴서 너무 좋아요. 달성군은 2021년부터 이곳을 테마 정원으로 가꿔왔습니다. 어린 왕자의 장미공원, 일곱 난장이의 사과정원, 도깨비의 황금정원 등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핑크뮬리가 정원을 가득 채워 가족이나 연인들의 주말 나들이 코스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기가 2명 있는데 일단 주말에는 와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밥 먹고 점심 때 일단 소화시키려고 걷고 있는데 지금 풍경도 잘 돼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달성군은 지방정원 등록에 필요한 필수 시설을 갖추기 위해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내년 6월쯤 보다 정돈된 세천늪 테마정원을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산책과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대구 최초의 지방정원은 시민들의 정원 활동은 물론 관련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될 대구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4,000원에서 500원 인상된 4,5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4,500원을 택시 기본요금으로 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야 할증요금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모두 20%가 적용되던 데서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20%,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는 30%,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다시 20%의 할증이 붙습니다. 앞서 대구 지역 법인과 개인 택시 조합 등은 기본 요금을 5,200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대구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으로 120명을 선발합니다. 이를 위해 20일 오후 7시부터 입학 설명회를 열고 입학 전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국어 국제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대구외고는 두 전공을 영어로 공부하고 부전공으로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해 3년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은 입학 설명회에서 IBDP, 즉 국제 바칼로레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늘봄학교에서 근무할 늘봄 교무행정실무사 148명을 채용합니다. 늘봄 교무행정실무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늘봄학교 행정과 회계,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원서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